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금부시 부동산의 미빅입니다. 제가 오늘 진짜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여러분 2020년도에 집을 매수한 친구나 직장 동료 혹시 있으실까요?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? 아마 2억? 3억? 5억 이상은 좀 들고 있을걸요? 반면에 야 집값 너무 비싸 하면서 못 산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? 아마 여기저기 전세 구한다고 엄청 바쁘게 다니고 있을 겁니다. 거리는 비슷했는데 순간의 선택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. 결국 이 친구들과 자산이 벌어진 건 2020년도 이전에 집을 샀냐 안 샀냐 차이가 다였었거든요. 만약에 이제 그때 이 무리해서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이게 쭉쭉쭉 올라서 지금 시세 차익을 보고 있을 거고요.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아직도 못 사고 있을 겁니다. 참 이렇게 보면 이 부동산을 사고 안 사고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. 처음에 부동산 매수에 성공을 하니까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저만 해도 처음에 2015년도에 입사를 해서 이제 3년간 3천만 원을 모으고 2018년도에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. 그래서 그 결과 아파트, 건물 등 총 자산 가치가 50억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저랑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은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동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좀 저랑 친한 동기이긴 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했더라고요. 거기서 돈을 빼내오라고 저는 진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거기에 들어간 돈이 3억 이상은 되어서 제가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저나 동기나 월급이 다른 건 아니죠. 다 똑같은 벌이를 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벌이는 비슷했는데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자산을 갈라 놓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뼈 때리는 얘기 하나 해드릴 건데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아래 댓글로 남겨봐 주세요. 동기들 혹은 친구들과 벌어지는 격차는 정말 한순간의 결정입니다. 2023년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. 이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동탄 매수에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왔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 지인분한테 지금 동탄이 제일 쌀 때가 맞으니 다른 사람들 매수 하나 하고 있을 때 얼른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 지인은 이 34평짜리를 7억에 주고 2023년도 2월 달에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제 사촌형이 또 있거든요. 이제 그 사촌형은 이때 한 23년도 2월 한 시기에 동탄2에 전세를 구했습니다. 이 형이 원래는 남양주 쪽에서 거주를 했던 형이었는데 직장 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탄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형도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형이었고 이제 형수님도 그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서 수익이 엄청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형 같은 경우는 매매를 선택하지 않았고요. 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전세는 매매가 7억 원보다 싼 한 3억 정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또 2+2이기 때문에 23년도 2월 달에 입주했으니 24, 25, 26, 27년도 2월 달까지는 이 3억이라는 전세에 살 수가 있게 된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 34평 아파트가 23년도 2월 달에는 7억이었는데요. 25년도 8월 달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가 되었을까요? 8억 5천까지 올라서 실거래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한 대략 2년 반이죠. 2년 반 동안 1억 5천이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. 제 사촌형 같은 경우는 이 전세 3억으로 27년도 2월 달까지 거주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형이 지금 25년도 8월 달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7억이 아닌 8억 5천, 1억 5천만 원이 더 오른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또 이 동일 아파트, 동일 평수의 전세가 3억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이 형은 27년도 2월 달에 만기가 되잖아요. 전세를 지금 새로 구하면은 전세도 보니까 4억 5천까지 오르긴 했더라고요. 어차피 전세로 들어가도 1억 5천만 원을 더 주고 4억 5천만 원
이라는 돈으로 전세를 새로 들어가야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제 사촌형은 이제 지금에서야 동탄2 매수를 알아보고 있는데, 또 이 형은 지금 알아보고만 있지 매수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. 저한테 전화만 오고 이제 정작 이렇게 제대로 된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여러분, 이렇게 한순간의 결정이 자산 1억 5천만 원 상승을 지금 갈라놓았죠?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8억 5천은 최근 실거래가인 거고, 호가를 보시면은 8억 8천만 원부터 9억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보니까 매수를 하냐 매수를 하지 않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산 형성에 엄청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탄2를 매수했다는 이 제 지인 있죠? 제 지인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? 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집 갈아타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이분 같은 케이스는 지금 서울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걸로 열심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이제 서울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분양권을 미리 하나 이렇게 매수를 해두고, 이제 그 분양권이 나중에 입주할 때쯤에 동탄 집도 매도를 해서 서울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한번 성공하면은 계속 성공을 하게 됩니다. 첫 집을 사서 오르면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거고요.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면서 더 좋고 비싼 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,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된 집이 또 더 오르면은 내 자산은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. 만약에 반대로 못 산 사람은요,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. 언제까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실 건가요? 저 역시도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? 저도 2015년도에 입사해서 열심히 모은 돈 이 3천만 원으로 2018년도에 첫 청약 당첨이 되었고,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한번 제가 맛보니까 갭 투자도 해보고 재개발도 해보고 분양권 투자도 해보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매수를 하면서 매도를 해보다 보니 얼마 전에 마포 아파트 매수도 하게 되었고, 이제 건물도 매수해서 제 건물에서 지금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, 이 카페에서는 월 매출 1억도 달성을 하였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 3천만 원으로 청약 당첨된 분양권에 무서워서 계약금을 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결과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.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퇴사를 하였고, 제 동기들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 동기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컨텐츠의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, 이제 그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서 황금우측 부동산 영상을 보지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황금우측 부동산 구독자분들이시기도 하시고 이미 자산 증식에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분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, 저도 압니다.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. 그런데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수많은 수강생들을 보았고, 추형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같이 봐왔는데요. 위기가 왔을 때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거는 결국 이 돈이더라고요. 연예인들, 유튜버들 보세요. 사건 터졌을 때 누가 살아남았나요? 바로 자산이 튼튼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. 그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이슈 터지고 사건 터져도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이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. 몸이 아프면 돈 못 벌어요. 나이 들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. 회사가 망하면 소득이 끊어지죠.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자산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동산인 거죠. 또 이 부동산만의 특별함이 있죠. 절대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. 주식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. 이 부동산은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.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서 이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조정은 거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 상승해 왔고, 22년도에 이렇게 막 부동산이 떨어졌어도 지금 보세요. 다시 다 회복했죠. 그리고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동산은 게다가 실거주까지 가능합니다. 우리가 월세 낼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면 되고요. 그렇게 이제 내 자산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투자와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인 거죠. 그러니 여러분, 더
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.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.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. 그러면 언제가 때인가요?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? 근데 뭐 2020년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어떤가요? 제가 이 무주택자 분들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? 우리가 40대 50대가 되어도 남의 집에서만 계속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좀 서글프잖아요. 월세도 오르고 전세가 없어져도 그냥 계속 우리는 그저 당하기만 해야 되고, 다른 친구들은 집을 사서 10억이 올랐다 뭐 15억이 올랐다 이렇게 오른 이야기들만 계속 하는데 우리들 통장에만 이렇게 몇 천만 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나중에는 너무 슬퍼지게 될 것 같아요. 우리 늙어서라도 내 집 한 칸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. 하지만 내년에 시작하면은 올해보다는 늦은 거고요. 내후년에 시작하면은 또 내년보다 더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. 우리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댓글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도 꼭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